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한테 합당을 하자 이렇게 오늘 오전에 제의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단식을 쭉 해왔던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 가지고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다른 이슈,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 두 분의 생각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걸었었던 상징적인 이제 공약의 수치이기도 한데요. 민주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라고 이제 환호를 했고, 국민의힘은 고물가, 고환율, 치솟는 집값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이에 대한 이제 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습니다. 코스피 5,000 돌파, 장 후반에는 이제 조금 빠지기도 했는데, 오늘 어쨌든 상당히 8개월, 대통령 재임 8개월도 채 안 됐는데, 5,000이 벌써 돌파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이제 그 주가지수 5,000 뭐 이런 공약을 했는데 그게 달성이 됐다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그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충분히 할 만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사실은 작년 재작년 말부터 그 국제적으로 치솟는 반도체 값 상승에 힘입은 바가 아주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주식시장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주도하는 장세예요. 예. 이런 장세고 이게 지금 다른 그 어떤 상장사들의 고루 퍼지지 않고 있는 게 조금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면서 주가 지수가 이렇게 그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뭐 그 주식시장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네. 다른 일반 산업의 그 주식 보유자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기가 활성화되는 조치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우려도 결국 그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주가지수 5,000을 가지고서 뭐 폄하할 일은 절대 아니지만 네. 이게 그 일반 그 다른 상장사들에게 고루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결국 상장사들도 좋고 주식 투자자들도 좋은 것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주를 포함한 일부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있는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1월에 어쨌든 그 2,300선에서 시작을 해서 1년 만에 거의 2배 이상의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아주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죠. 다른 나라 주식시장 이 지수 올라간 것보다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참 좋은 일이고 잘 됐고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이제 그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왜 이렇게 낮았나?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러면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의 걸림돌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네. 뭐 상법 개정을 1차, 2차 이렇게 했죠. 또 지금 또 3차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 배임죄. 기업 쪽에서 아주 오래된 민원이죠. 배임죄 이거 너무 좀 포괄적이다. 그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대체 입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코스피 시장, 주식 시장에 반영이 돼서 네. 일단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 코스피 지수를 올리는데 우리 이제 국민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당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뭐 공천뇌물 사건이니 뭐 이해운 후보자 지명 논란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도가 잘 안 떨어져요. 네.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이 코스피 이 상승세하고 네.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막 좋아져서 코스피가 오르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동안 이 옥죄고 있던 잘못된 제도를 좀 개선해서 좋아진 거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식당에 요새 사람이 없거든요. 실물 경기는 좀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고루 어떻게 경제 전체의 활력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나라 정책 당국에서 좀 이어갈 수 있느냐 이런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정부에서는 뭐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해서 뭐 그럴 일은 아니고 좀 자세를 낮추고 이게 경제를 잘 살리는 쪽으로 아주 차분하게 좀 이렇게 태도를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시절에 내걸었던 코스피 5천 지수는 조기에 달성이 됐는데 또 이제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환율 현재 1,470원대를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정도로 내려져 있을 거다 이렇게 또 예측을 했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월 이제 한 넉 달 정도 좀 남았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이제 경청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양당의 합당 가능성 아침에 좀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좀 들렸던 뉴스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국 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고 난 직후에 어제 저녁 늦게 정청래 대표와 만나서 합당 제안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어제 저녁에 만나고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조국 대표는 이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좀 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어제 정청래 대표와 만났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면 오늘 기자회견 자체가 없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 대표 입장에서는 아 조국 대표도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일단 뭐 그러나 이제 민주당 내에서 또 친명계가 오늘 여러 그 반발 기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내의 또 의견 수렴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좀 꿀렁꿀렁 하겠지만 제가 보건대 명분상으로는 합당하자는 거에 대해서 사실 반대할 명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양당이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뭐 지방선거에 뭐 승리. 왜냐면 다른 데는 모르지만 서울 같은 데는 한 몇 % 정도로 승부가 갈라질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거에 이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런 그 정치를 주도함으로써 뭐 예를 들어서 오는 8월에 전당대회 때 뭐 재선을 할 수 있던 그런 기반을 좀 다진다든가 하는 것도 충분히 이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조국 혁신당이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작년에 조국 대표가 대표로 복귀한 이후에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지 않고 그냥 정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서 대략 뭐 한 3% 수준에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 미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사실 그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 이러다 지지율이 이렇다 보니까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 고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국면을 타개할 수 있고 또 본인 뭐 배지를 달든 아니면 광역단체장을 하든 뭔가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한번 여기서 승부를 걸어볼 만한 거. 그게 이제 민주당하고 연합을 하거나 또는 합당을 하면 길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런 이득이 있는 거죠.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시각으로 합당의 이제 그 제안의 배경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내세웠던 게 당원 중심주의, 뭐 당원 주권 뭐 이런 사실 당원이 주권을 가진 건 아닌데 아무튼 당원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원들은 전혀 몰랐고요. 당원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도 몰랐고 원내대표도 몰랐고 정책위 의장도 몰랐습니다. 최고위원들도 당연히 몰랐고. 그래서 이게 그 전에 그 당원들한테 1인 1표제 대의원제 아예 없애고 모든 당원들한테 한 표씩 하겠다 했는데 그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거든요. 다시 투표에 붙이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안도 아니 뭐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근데 그걸 왜 정청래 대표 혼자서
덜커덕 결정해서 발표를 하지? 이렇게 당혹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의원들이나 최고위원들이 지금 실명으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막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이제 정청래 대표도 좀 약간 뒤늦게 아뜨거라 싶었는지 좀 전에 오후에 네. 이게 나는 그 제안을 한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전당원 토론하고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이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원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그 정청래 뭐 알콩달콩 뭐 이런 거기다 이제 이런 글을 띄웠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란 얘기인데 이런 이게 절차하고 과정에서 너무 거칠게 하면서 당내 반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게 이른바 친 이재명 성향이 강한 정치인들은 정청래 대표가 이 왜 민주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왜 혼자 뭐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에 이제 시비를 걸고 있고 또 그런 비판의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네. 당심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민주당 당원들한테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는 유튜버들이라든가 네. 이쪽에서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이번 그 지방선거에 뭐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이제 밝힌 상황인데 민주당과 이제 만약에 합당이 된다면 어느 쪽으로 좀 그 출마 예상 그런 흐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동아줄이 내려온 거죠. 네. 이걸 뭐 안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뭐 어디 가서 누구 당선자를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이 정치 양극화 지형에서. 근데 합당하자 그러니까 뭐 고마운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 계양을 같은데 그 재보궐선거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산시장을 나가면 어떠냐. 근데 글쎄요, 뭐 부산시에서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뭐 조국 대표 별로 부산에서 인기가 없더라고요. 네. 그럼 서울 쪽인가요? 뭐 그런 얘기를 정청래 대표하고 단둘이 좀 주고받았겠죠. 아직은 공개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묘한 지점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삼김 시대도 아니고 왜 그 당신들이 거래를 하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당원들이 네.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세스 관리를 정청래 대표가 좀 굉장히 지혜롭게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양당의 합당 제안이 이제 어떤 흐름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역시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단식 8일 만에 단식 중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보수 인사들이 단식 현장을 이제 찾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설득이 이 중단에 영향을 준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장 대표의 단식 좀 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 뭐 사실은 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징계하기로 함으로써 이렇게 분열이 됐다가 네. 뭐 그런 이슈가 이제 덮이면서 단식 이슈 이렇게 모아지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일단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우리가 그 한 목소리로 지원을 하자. 뭐 그게 이제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장 방문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이 결집 효과는 충분히 갖춘 것 같은데 자 문제는 그러면 지지층을 그냥 결집만 하면 앞으로 뭐 선거에서 그 이길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아요. 예. 그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 당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문제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 계열을 이제 이렇게 배제하고 뭐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윤 어게인 세력을 그 끌어안고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제 장동혁 대표가 희망하고 있는 또는 기획하고 있는 어떤 지지층의 결집 이게 일부 완성은 됐지만 그 완성을 가지고서 지방선거를 치르기에는 역부족이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 대책이 나와야 결국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승부를 걸어볼 만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으로 네. 저는 가능성도 보여줬지만 그거 못지않게
또 뚜렷한 한계를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더 큰 싸움 승리를 위해서 이제 중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수 있을까요? 단식이. 더 큰 싸움은 이제 명분이고요. 뭐 실제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게 지금 퇴로가 막혀 있었거든요. 네. 단식하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영수회담 좀 하자. 이게 이 국민 귀에 들리기에는 영수회담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들린 거고요.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지금 여야 대화 먼저 하시라. 네. 아주 싸늘하게 이제 거절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 없어요. 또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은 아예 단식장에 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 동정장을 왔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 뭔가 좀 막 이상하게 꼬여 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와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밥 굶으시면 안 된다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명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는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앞으로인데 본래 이제 이 병원에 실려가지 않았으면 26일 최고위원회 또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정례적으로 있으니까 그때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제명 처리할 것 같다고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제명을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제명하게 되면 다시 또 시끄러워지고 국민의힘은 좀 내부 분란에 쌓이지 않는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식하는 동안에는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찾아오고 해서 뭔가 좀 보수 결집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네. 다음 주 정도에 한동훈 전 대표 이 제명 때문에 다시 좀 당이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검찰 개혁법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좀 바꿔 보겠는데요. 민주당이 관련한 정부안을 의원총회를 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여전히 이제 중수청의 이원화 그리고 이제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 여기 이제 예외적 필요성이 새로 또 등장을 했습니다. 과연 이 논의 뭐 민주당 안에서 논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어떤 방향, 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아니 뭐 전 객관적 또는 중립적으로 보면 방향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을 때 네.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볼 것이냐. 왜 그러냐면 지금 경찰의 수사 역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봐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아니면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 뭐 그 수사를 가지고서도 언론에서 수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수사의 ABC에 맞느냐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경찰의 수사 역량이 아직은 과거 검찰에 훨씬 못 미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보안 수사 요구권만 가지고서 보안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보안 수사 요구만 가지고서 그 경찰이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예. 자, 그러면 이게 과연 그 피해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은 그거마저 빼앗아야 된다. 검수완 박 뭐 이런 식을 그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여권 내에 하여튼 의견을 하루빨리 통일을 해서 어느 한쪽으로 좀 정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이 혼란이 너무 오래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그 방향은 국민이 중심이 돼야 되고 이게 기준대가 돼야 된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 검찰이 모든 걸 다 잘못한 건 아니고 검찰의 수사 역량은 중수청에 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그 언급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 예, 뭐 대통령으로서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이를 우리 국민 다수가 여전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돼서 계엄을 해서 뭐 나라가 막 크게 망가질 뻔했고 이제 그 업보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나만큼 검찰에 당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내가 대통령인데 예외적으로 그래도 보안 수사권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지지층도
그 정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뜻이 옳다. 그쪽으로 의견을 모아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네.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있거든요. 검찰의 불기소에도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네. 앞으로 경찰에서 일선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뭐 그걸 암장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건을 아예 그냥 덮어버리는 거. 그런 일을 할 경우에 뭔가 불법 수단을 좀 예외적으로 마련해 주는 정도 절충안을 지금 민주당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길지 않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사안이 굉장히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내일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많은데 내일 청문회 미리 좀 예상을 해볼까요?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 수많은 의혹들이 있고요. 그 의혹의 대부분은 저는 확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부정청약이라든가 이런 건 확인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과연 어떤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네. 별로 해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그 청문회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시 거의 아수라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설득력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야당의 공세 또한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태도가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그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 면면 전투력으로 봐서 뭐 얼마나 후보자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뭐 국민통합 인사를 한다고 명분은 좋았는데 그 사람이 하필 이해운 후보자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곤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이후에 뭐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할 가능성도 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중요한 건 청문회에서 당사자인 이해운 후보자의 태도 또 그걸 보고 우리 국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본인의 당사자의 좀 입장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예. 그 정도인 거죠. 거기서 끝까지 지켜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 열립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 대표한테 합당을 제안한 거. 이게 이제 저는 정청래 대표의 그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줄 논평은 정청래 대표 재선용 합당 제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성 기자님. 예, 1983년 전두환 정권 때 김영삼 당시 야당 지도자가 민주화 요구하면서 목숨을 건 단식을 했고요. 1990년에 김대중 이런 또 야당 지도자가 지방선거 실시하라 촉구하면서 또 장기간 단식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 정도만 기억이 남아있지 그 이후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단식을 했는데 뭐 최병렬, 손학규, 문재인,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네. 또 김성태, 황교안, 장동혁까지 이분들이 왜 단식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알겠는데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이걸 정치인들이 이 약한 자들의 마지막 무기까지 이렇게 뺏어서 투쟁하는 게 과연 옳은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정치인은 단식하면 안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약한 자가 아닌 정치인이 약한 자의 무기를 뺏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자 대기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